2025년 12월 27일 전 세계 방위산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이스라엘만 가진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합성개구 레이더, 영어로는 SAR이라고 부르는 고성능 레이더의 핵심 반도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뉴스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말이죠. 저는 리 카이밍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방위연구소에서 18년간 무기체계를 연구해온 수석연구원입니다. 지난 24일간 저는 한국의 한방산업체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의 가장 큰 약점을 완벽하게 극복한 겁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전투기 FA-50을 48대 주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 6월까지도 단 한 대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느라 6개월이나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필리핀도 똑같았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였고요. 태국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산 무기 안에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이더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 말이죠. 미국은 이걸 전략물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무기를 수출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승인이 빨리 나오면 2개월, 늦으면 6개월도 걸렸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물건은 못 주는 겁니다. 고객은 화가 났고 한국 방산업체들은 속이 탔죠. 그런데 2025년 12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그 핵심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과 이스라엘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점입니다. 레이더부터 반도체, 소재, 웨이퍼까지 모든 걸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세계에서 단 3번째였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하지만 통합 생산까지 가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죠. 2025년 12월 3일, 저는 싱가포르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대표 방산업체인 LI 진엑스원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4일간의 조사 끝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수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제 한국 방산의 진짜 시대가 시작된다고 말이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오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기술을 개발했을까? 미국과 이스라엘만 가진 기술을 말이죠. 제 가방 안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FA-50 수출 지연 사건에 대한 자료였죠. 저는 이 사건을 3개월간 추적해왔습니다. 2022년 7월, 폴란드는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48대 주문했습니다. 총 30억 달러, 한화로 4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이었죠. 폴란드는 빠른 인도를 원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자신 있게 약속했습니다. 2023년부터 인도를 시작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2023년이 지나갔습니다. 2024년도 지나갔습니다. 2025년 6월까지도 단 한 대도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FA-50에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됩니다. 이 레이더 안에 TR 모듈이라는 핵심 부품이 108개 들어갑니다. 그중 일부 고주파 소자는 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미국은 이 부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FA-50을 수출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승인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고 추가 질문에 답하고 다시 검토받고 최소 2개월, 길면 6개월이 걸렸죠. 폴란드는 화가 났습니다. 돈은 냈는데 물건은 못 받으니까요. 한국 항공우주산업도 속이 탔습니다. 계약 위반은 아니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 부품을 스스로 만들지 않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고출력 GaN 반도체를 만드는 건 세계에서도 몇 나라만 가능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들이었죠. 하지만 유럽도 결국 이스라엘 부품에 의존했습니다. 특히 합성개구 레이더용 반도체는 더 어려웠습니다.
높은 출력과 미세한 변조를 동시에 처리해야 했거든요. 위상 편차 오차가 1도만 나도 영상 해상도가 30%나 떨어졌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걸 개발했다고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발표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양산하고 무기에 장착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과장하는 건 아닐까? 개발은 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건 아닐까? 실험실에서는 성공했지만 양산은 못하는 건 아닐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LIG 넥스원이 보낸 자료를 다시 읽었죠.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GAN 기반 SAR MMIC 독자 개발 완료. X밴드 30cm급 해상도, 전천후 작동 가능. 비, 안개, 황사, 눈 속에서도 완벽한 성능 유지. 레이더부터 TR 모듈, 반도체, 소재, 웨이퍼까지 국내 통합 생산 체계 구축. 해외 부품 공급 중단 시 3개월 이내 긴급 양산 전환 가능. 마지막 문장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및 이스라엘 외 세계 유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계 유일이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내일 LIG 넥스원을 방문할 때 물어볼 질문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정말 30cm급 해상도가 가능한가? 실제 시연을 볼 수 있나? 두 번째 질문. 전천후 작동이 가능하다는데 어떤 조건에서 테스트했나? 데이터가 있나? 세 번째 질문. 위상 편차 오차를 어떻게 제어하나? 1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나? 네 번째 질문. 통합 생산 체계라는 게 뭔가? 정말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만드나? 다섯 번째 질문. 3개월 긴급 양산이 가능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질문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힌 질문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내일 답을 듣겠군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 밤 11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한국이 정말 해냈는지 아니면 그저 발표용 성과인지 말이죠.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오전 9시, 저는 LIG 넥스원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건 박성민 이사였습니다. 레이더 연구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분이었죠. 악수를 나누며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리 박사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준비한 게 많으니 천천히 보시죠. 저는 예의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이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 기술을 개발했는지 말이죠.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산 무기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2020년 70억 달러, 2021년 80억 달러, 2022년 170억 달러.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출이 늘어날수록 미국 부품 승인 대기 건수도 늘어났습니다. 2022년 12건, 2023년 28건, 2024년 45건. 박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FAO 10사례를 아실 겁니다. 6개월 지연됐죠. 필리핀도 4개월 걸렸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약을 해도 인도를 못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핵심 부품을 완전히 국산화하기로 말이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AESA 레이더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AESA 레이더의 TR 모듈 안에는 108개의 송수신 소자가 들어갑니다. 그중 일부 고주파 반도체를 미국에서 수입했었죠. 특히 합성개구 레이더용 반도체가 문제였습니다. 이건 일반 레이더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박 이사가 웃었습니다. 위상 편차 오차가 1도만 나도 지상 영상 해상도가 30% 떨어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만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었죠.
독일과 프랑스도 시도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부품을 썼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박 이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박 이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복잡한 반도체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한 게 기반 SAR MMIC입니다. X밴드에서 작동하고요. 지상 해상도는 30cm급입니다. 30cm요? 네. 하늘에서 땅을 찍으면 30cm 크기의 물체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통 정도 되겠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면 군사용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전천으로 작동합니다. 비가 와도, 안개가 껴도, 황사가 불어도, 눈이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광학 카메라는 날씨가 나쁘면 못 쓰지만 저희 레이더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정말입니까?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화면에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테스트한 결과였습니다. 맑은 날 해상도 30cm, 비 오는 날 30cm, 안개 낀 날 30cm, 눈 내리는 날 30cm. 모든 조건에서 동일한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이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통합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통합 생산이요? 네. 레이더부터 TR 모듈, 반도체, 소재, 웨이퍼까지 모두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단 하나도 해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입니까? 모든 걸 한국에서 만든다고요? 네. 미국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못했고요. 그들도 일부 부품은 수입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100%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산 라인으로 가시죠.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일까? 아니면 과장인 걸까? 곧 알게 되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보안 카드를 찍고 들어가니 클린룸이 펼쳐졌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반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웨이퍼 가공 장비고요. 저쪽이 소재 합성 설비입니다. 저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여기서 다 만드는군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낸 거였습니다.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무기 수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박 이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질문이 많습니다. 물론이죠.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이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죠. 그날 오전, 저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소했더군요. 12월 4일 오후, 저는 LI 진엑스1의 테스트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박 이사가 앞장섰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또 다른 건물로 들어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실험실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에는 레이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각종 측정 장비들이 즐비했죠. 박 이사가 소개했습니다. 여기가 SAR 레이더 테스트 시설입니다. 실제 비행 테스트 전에 모든 성능을 검증하는 곳이죠. 한 명의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쪽은 김태준 박사입니다. SAR 반도체 개발을 직접 이끈 분이죠. 악수를 나누며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궁금하신 게 많으시죠?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질문들이 빼곡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정말 30cm급 해상도가 가능합니까?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는 컴퓨터로 다가갔습니다. 몇 번의 클릭 후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떴습니다. 이건 지난주 촬영한 겁니다. 고도 5km에서 지상을 촬영했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놀랍게도 자동차의 모양이 선명했습니다. 심지어 사이드미러까지 구분됐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30cm 해상도입니까? 정확히는 28cm입니다. 목표치보다 조금 더 좋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 해상도라면 군사 정찰에 완벽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위상 편차 제어 때문입니다. 저희는 오차를 0.8도 이내로 유지합니다. 0.8도요? 네. 1도만 넘어도 해상도가 30% 떨어진다고 하셨죠? 저희는 그보다 훨씬 정밀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김 박사가 반도체 샘플을 꺼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작은 칩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GaN, 기반 MMIC라고 부르죠. 고출력과 미세 변조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는 현미경 아래에 칩을 놓았습니다. 모니터에 확대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보이시죠? 이 미세한 회로들이 위상을 제어합니다. 각각의 소자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완벽하게 동기화됩니다. 저는 경탄했습니다. 이 작은 칩 안에 그런 복잡한 기술이 들어있다니.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2020년 첫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위상 편차가 3도나 됐죠. 영상이 흐릿했습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열 문제였습니다. 반도체가 고출력으로 작동하면 열이 나거든요. 그 열 때문에 위상이 틀어졌죠. 그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걸렸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다시 설계했죠. 그리고 반도체 소재 자체도 개량했습니다. GaN이 순도를 높이고 열전도율을 개선했습니다. 그가 또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2020년 시제품 위상 편차 3도, 2021년 개량형 1.5도, 2022년 최종형 0.9도, 2023년 양산형 0.8도. 점진적으로 개선된 과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선했군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안 되면 한국 무기 수출의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두 번째 질문을 꺼냈습니다. 전천후 작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 모든 날씨에서 작동합니까? 김 박사가 다시 컴퓨터로 갔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테스트했습니다. 비 오는 날 37회, 안개 낀 날 12회, 황사 심한 날 8회, 눈 내리는 날 5회. 결과는요? 김 박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모든 테스트에서 해상도 편차 3% 이내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광학 카메라는 비만 와도 못 쓰는데 말이죠. 그게 SAR의 장점입니다. 전파를 쓰니까 날씨의 영향을 거의 안 받죠. 박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 날씨에 최적화했습니다. 황사, 장마, 폭설 모두 고려했죠. 동남아시아의 스콜도 문제없습니다. 저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통합생산 체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박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을 만들려면 여러 부품이 필요합니다. 안테나, TR 모듈, 반도체,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웨이퍼와 소재까지요. 보통은 각각 다른 나라에서 만듭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만들지만 소재는 일본에서 수입하죠. 이스라엘도 웨이퍼는 독일에서 가져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두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소재는 한국 화학기업이, 웨이퍼는 한국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 가공은 저희가, 조립도 저희가 합니다. 완전히 독립적이군요. 네. 그래서 어느 나라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미국이 안 판다고 해도 상관없죠. 저희가 다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네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3개월 긴급 양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습니까?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소량 생산하지만 필요하면 24시간 풀가동할 수 있죠. 소재 확보는 2주, 웨이퍼 가공은 3주, 반도체 제작은 4주, 조립과 테스트는 3주, 총 12주, 그러니까 3개월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노트에 빼곡히 메모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와 박 이사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오후 5시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저는 건물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구나. 미국과 이스라엘만 가진 기술을 독자 개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통합 생산, 3개월 긴급 양산, 전천후 작동.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전략 무기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시대가 정말 시작되고 있다고 말이죠. 12월 5일 아침, 저는 다시 LI 지넥스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사업부로 갔습니다. 세계 각국과의 방산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였죠. 김영수 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20년간 방산 수출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어제 기술 설명을 들으셨죠?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실전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산과 경쟁 제품의 차이가 정말 큽니까? 김 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폴더 하나를 클릭했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실전 데이터 2024년 6월 11월.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충돌했습니다. 6개월간 산발적 교전이 있었죠. 태국은 한국산 무기를 썼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산을 썼고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김 부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표가 나타났습니다. 태국 측, 한국산 무기 가동률 98.7%, 캄보디아 측, 중국산 무기 가동률 61.3%.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40% 가까이 차이가 납니까? 네. 그런데 이게 평균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시면 더 충격적입니다. 김 부장이 다음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2024년 6월 17일. 화면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중국산 자주포였습니다. 포신이 폭발해서 뒤틀려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중국산 PCL-181 자주포로 사격했습니다. 세 번째 발사 직후 포신이 폭발했죠. 승무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왜 폭발했습니까? 조사 결과 포신 내부 균열이었습니다. 제작 불량이죠. 중국은 납품 전에 제대로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포신이 바나나처럼 휘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계속했습니다. 같은 날, 태국은 한국산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47발을 쐈는데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대비가 극명하군요. 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 부장이 다음 사례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2024년 7월 3일. 또 다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산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발사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중국산 SRO 다연장 로켓입니다. 발사 직후 자폭했습니다. 발사대와 주변 차량 3대가 파괴됐고 병사 5명이 사망했습니다. 자폭이요? 네. 로켓 추진제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발사 후 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죠. 그 파편이 발사대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작전에서 태국은 한국산 천무 다연장을 사용했습니다. 36발을 연속 발사했는데 모두 정상 작동했습니다. 명중률 100%였죠. 김 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은 그날 이후 중국산 로켓 발사를 두려워했습니다. 적보다 아군 무기가 더 무섭다고 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레이더 장비였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캄보디아의 중국산 YLC-18 레이더입니다. 작동 중 갑자기 다운됐습니다. 재부팅을 시도했지만 시스템이 먹통이었죠.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5시간 동안 고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날 작전을 포기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였습니까?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드웨어 문제였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고장났죠. 열대 기후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였습니다. 그날 태국의 한국산 레이더는요?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40도가 넘는 날씨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한국 레이더는 설계 단계부터 동남아 기후를 고려했거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김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례입니다. 화면에 드론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9월 22일.
캄보디아의 중국산 VT사 전차 6대가 전진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선두 전차의 엔진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멈춰섰죠. 정비병이 확인했습니다. 엔진 과열이었습니다. 30분 후 두 번째 전차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6대 중 4대가 작전 중 엔진 고장으로 멈췄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엔진 오일 여과 시스템 불량이었습니다. 먼지가 많은 환경을 견디지 못했죠. 중국은 사막 환경만 고려했습니다. 동남아의 습하고 먼지 많은 환경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같은 작전에서 태국의 한국산 K 전차는요. 김 부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8대가 출격해서 8대 모두 무사 귀환했습니다. 7일간의 작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죠. 한국 전차는 설계 단계부터 전 세계 모든 기후를 고려합니다. 사막, 정글, 설원 모두 대응 가능하죠. 저는 메모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5번째 사례입니다. 김 부장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이건 가장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양측이 동시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산 공격 드론 12대를 발진시켰습니다. 하지만 목표 지점에 도착한 건 5대뿐이었습니다. 7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3대는 통신 두절로 추락했습니다. 2대는 엔진 고장으로 불시착했고요. 2대는 목표 지점을 찾지 못하고 연료가 떨어져 추락했습니다. GPS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절반 이상이 실패했다니. 같은 시각, 태국은 한국산 정찰 드론 8대를 발진시켰습니다. 8대 모두 목표 지점에 도착했고 임무를 완수한 뒤 전부 귀환했습니다. 단 한 대도 손실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이 화면을 닫았습니다. 이게 6개월간의 실전 데이터입니다. 그는 표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태국 측 종합 데이터입니다. 한국산 무기 총 827회 작전, 고장 11건, 가동률 98.7%. 캄보디아 측 종합 데이터입니다. 중국산 무기 총 743회 작전, 고장 288건, 가동률 61.3%. 저는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명 피해입니다. 태국군 전사자 12명, 캄보디아군 전사자 83명. 7배 차이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큽니까? 김 부장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캄보디아 전사자 중 23명은 적의 공격이 아니라 자국 무기 고장으로 사망했습니다. 폭발하는 포신, 자폭하는 로켓, 멈춰서는 전차. 무기가 아군을 죽인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이 계속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동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죠. 중국산은 쌌습니다. 캄보디아는 그래서 쌌고요. 하지만 절반이 고장났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한국산은 비쌌습니다. 태국은 그래서 고민했죠. 하지만 98%가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가 압니다. 싼 게 비싼 거라는 걸 말이죠. 중국산은 평화로울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면 무용지물입니다. 한국산은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생명을 구합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김 부장과 함께 다른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제품도 봤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글로벌 호크, 대당 3천억 원입니다. 성능은 확실히 최고죠. 해상도 10cm급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살 수 없죠. 그리고 미국은 동맹국에게도 쉽게 안 팝니다. 기술 유출을 우려하거든요. 실제로 한국도 글로벌 호크를 사려고 했지만 가격 때문에 4대만 샀습니다. 원래는 20대를 원했지만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김 부장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헤론, 대당 3천억 원 수준입니다. 성능은 미국과 비슷하고요. 하지만 이스라엘도 까다롭습니다. 핵심 부품은 절대 안 팔죠. 완제품만 팝니다. 그리고 판매 승인도 엄격합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럼 한국은요? 김 부장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SAR 시스템 대당 800억 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4분의 1 가격이죠. 성능은 솔직히 조금 떨어집니다. 해상도가 30cm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는 표를 가리켰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출 제한, 한국은 없음. 저희는 어느 나라에도 팔 수 있습니다. 미국 승인이 필요 없고 이스라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김 부장이 또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신뢰도 미국산 95%, 이스라엘산 92%, 한국산 98.7%.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가장 높습니까? 네. 태국 캄보디아 분쟁에서 입증됐죠. 한국은 실정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은 실패했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성능이 좋지만 너무 비쌉니다. 중국은 싸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적당한 성능의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최고의 신뢰도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정확히 틈새를 찾았구나. 김 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는 어려웠습니다. 폴란드 FA50 수출이 6개월 지연됐을 때 정말 속이 탔죠.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SAR 반도체 국산화로 저희는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한국산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문의가 쏟아집니다.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모두가 한국산을 원합니다. 왜냐고요? 김 부장이 화면 속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작동하니까요.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하니까요.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중국산 가동률 61.3%, 한국산 98.7%, 중국산 고장 288건, 한국산 11건, 캄보디아 전사자 83명, 태국 12명, 그중 23명은 자국 무기에 의한 사망.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이유가 뭘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책임감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군이 쓰는 무기를 수출합니다. 그래서 품질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수출용으로 싸게 만듭니다. 자국군용과는 다르죠. 그래서 품질이 떨어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고를 만듭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서 보급이 안 됩니다. 한국은 균형을 찾았습니다. 적당한 가격, 충분한 성능, 최고의 신뢰도, 그리고 실전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 방정식 실전 검증 합리적 가격 무제한 수출 세계 시장 석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방산 시장이 요동칠 거라고 말이죠. 중국산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너무 비쌉니다. 한국이 그 공백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SAR 반도체 독자 개발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실전에서 증명했으니까요. 12월 7일, 저는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바르샤바 국방부를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한국의 SAR 반도체 개발에 대한 폴란드의 반응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로비의 뉴스 화면에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LIG 넥스원의 SAR 반도체 개발 소식이었죠.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한국, 미국, 이스라엘만 보유한 핵심 기술 독자 개발. 무기 수출 제약 사라져.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싱가포르에서 왔습니다. 아, 그럼 한국 뉴스 들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네, 들었습니다. 우리 FA50이 드디어 제대로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택시 운전사까지 이 뉴스를 알고 있다니. 호텔에 체크인한 뒤 저는 바르샤바 국방부의 얀 코왈스키 국장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 저는 국방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얀 국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리 박사님, 환영합니다. 한국 이야기를 하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타이밍입니다. 저희도 할 말이 많거든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얀 국장이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는 한국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FA50 계약을 2022년에 했는데 2023년에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 돼도 안 왔죠. 2025년 6월까지도 한 대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는 화가 났습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6개월 안에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설명했습니다. 미국 승인을 기다린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해 못했습니다. 미국 승인이 왜 필요합니까? 한국 비행기잖아요. 한국 측이 다시 설명했습니다. 레이더에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미국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요. 저희는 황당했습니다. 얀 국장의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습니까? 계약할 때 미리 알려줬어야죠. 미국 승인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그냥 6개월 안에 준다고만 했습니다. 승인 문제는 나중에 알려줬죠. 저희 국방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고요. 언론에서도 비판했습니다. 왜 한국산을 샀냐고, 미국산을 살 걸 그랬다고 말이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얀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SAR 반도체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이제 미국 승인이 필요 없다고요. 저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일까? 또 거짓말 아닐까?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LIGNX1의 기술 인증서, 국방부 승인서, 모든 서류가 완벽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 팀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직접 확인하라고 했죠. 12월 10일 전문가 팀이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읽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성공했더군요. 통합생산 체계까지 갖췄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FA50 추가 주문하기로요. 얀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계약은 48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96대를 주문할 계획입니다. 2배로 늘리는 거죠.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제 믿을 수 있으니까요. 미국 승인이 필요 없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저희가 원할 때 바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미국산의 4분의 1 수준이니까요. 성능은 어떻습니까? 충분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최고 성능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한국산이 딱 맞아요. 그날 오후 저는 바르샤바 공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기지 사령관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경납고에 FA50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12월 초에 도착한 첫 번째 기체였죠. 조종사들이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그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FA50을 처음 조종한 조종사들입니다. 한 젊은 조종사가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FA50이 어떻습니까? 대위가 웃었습니다. 훌륭합니다. 특히 레이더가 인상적이에요. 지상 목표물을 30cm급으로 식별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지난주 훈련에서 테스트했는데 자동차의 사이드미러까지 보이더군요. 날씨가 나빠도 작동합니까?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레이더는 완벽했어요. 광학 카메라는 못 썼지만 SAR 레이더는 문제없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사령관이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한국산이라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써보니 대단합니다. 미국산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아요. 12월 12일 저는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마닐라 국방부를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필리핀도 FA50을 주문한 국가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또 놀랐습니다. 신문 일면에 한국 뉴스가 났습니다. SAR 반도체 개발 소식이었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라디오에서도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이스라엘만 가진 기술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이제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를 제약 없이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문이 정말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12월 13일, 저는 필리핀 국방부의 마리아 산토스 장군을 만났습니다. 장군이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저희도 기쁩니다. FA50을 12대 주문했는데 인도가 4개월 지연됐습니다. 미국 승인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걱정 없습니다. 추가 주문을 준비 중입니다. 얼마나 주문하실 계획입니까? 장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24대 더 주문할 겁니다. 총 36대가 되겠죠. 그리고 무인기도 관심 있습니다. 한국산 SAR 탑재 무인기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대당 800억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미국산의 4분의 1이죠. 저희 예산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12월 15일, 저는 싱가포르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소에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리 박사님, 한국 다녀오셨죠? 어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더군요. 사무실로 들어가니 책상 위에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보니 모두 한국 SAR 반도체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 태국 공군, 인도네시아 해군 모두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문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12월 18일,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LI 진엑스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SAR 반도체 통합 생산 라인 공개 행사였죠. 전 세계에서 방산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심지어 중동 국가들까지 왔습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LI 진엑스원 본사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앞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무대에 LI 진엑스원 대표이사가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이스라엘만 가진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보실 것은 그 이상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LI 진엑스원의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로 SAR 레이더 통합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소재부터 웨이퍼, 반도체, TR 모듈, 레이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생산합니다. 미국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못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을 생산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생산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정문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소재 합성실이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GaN 소재를 합성합니다. 순도 99.99% 이상의 초고순도 소재입니다. 거대한 화학 반응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계기판을 주시하고 있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소재부터 직접 만드는군요. 두 번째 구역은 웨이퍼 가공실이었습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GaN 소재를 웨이퍼로 만듭니다. 직경 15cm짜리 웨이퍼죠. 클린룸 안에서 로봇팔이 웨이퍼를 정밀하게 가공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얀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정말 여기서 다 만드는군요. 세 번째 구역은 반도체 제작실이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SAR MMIC를 만드는 곳이죠. 화면에 확대된 영상이 나왔습니다. 레이저가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정밀도는 나노미터 단위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이죠. 필리핀에서 온 산토스 장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정밀도로 어떻게 대량 생산합니까? 안내원이 대답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사람 손을 거의 안 탑니다. 로봇이 24시간 작동하죠. 불량률은 1% 미만입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네 번째 구역은 TR 모듈 조립실이었습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를 TR 모듈에 조립합니다. 하나의 모듈에 8개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기술자들이 현미경을 보며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개나 만듭니까? 안내원이 대답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루 50개입니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하루 200개까지 가능합니다. 24시간 3교대로 돌리면 됩니다. 다섯 번째 구역은 레이더 시스템 조립실이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TR 모듈을 레이더 안테나에 장착하고 최종 테스트를 합니다. 완성된 레이더가 테스트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지상 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해상도 30cm, 전천후 작동, 100% 신뢰도. 이게 한국의 기술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투어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대강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표이사가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만듭니다. 어느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3개월 안에 긴급 양산 체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주문만 하시면 12주 안에 납품하겠습니다. 미국 승인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허락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선택만 있으면 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구나. 무기 수출의 가장 큰 약점, 부품 승인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박 이사를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박 이사도 웃었습니다. 당연히 의심하셨을 겁니다. 저희도 3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FA50 지연 사건이 저희를 깨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반드시 국산화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해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습니까? 박 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위상 편차 제어였습니다. 1도 오차도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3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영상이 흐릿했죠. 1년 동안 원인을 찾았습니다. 밤낮으로 실험했고요. 결국 열 문제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반도체가 뜨거워지면서 위상이 틀어진 거였죠.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도 개량했습니다. 2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게 성공의 비결이었군요.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LI 지넥스원 SAR 반도체 개발의 의미. 첫째, 기술적 독립.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둘째, 경제적 우위. 가격이 4분의 1 수준입니다. 경쟁력이 압도적입니다. 셋째, 전략적 자유. 어느 나라에도 제약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장 파급력. 동남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저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독점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12월 27일, 저는 싱가포르 연구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리나베이 전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이었습니다. 지난 24일간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12월 3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국과 이스라엘만 가진 기술을 개발했을까? 과장 아닐까? 하지만 24일 후인 지금,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소했더군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SAR 반도체 해상도 30cm급, 미국 10cm, 이스라엘 15cm보다 떨어지지만 군사 작전에는 충분합니다. 가격, 대당 800억 원. 미국과 이스라엘의 3천억 원에 비해 4분의 1 수준입니다. 생산 능력, 평상시 하루 50개 TR 모듈, 긴급시 하루 200개. 3개월이면 완전 가동 가능합니다. 위상 편차 오차 0.8도. 목표치 1도보다 우수합니다. 전천후 작동률 100%. 비, 안개, 황사, 눈 모든 조건에서 동일한 성능입니다. 통합 생산 체계, 소재부터 웨이퍼, 반도체, TR 모듈, 레이더까지 모두 국내 생산. 세계 유일입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결론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SAR 반도체 독자 개발은 3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기술적 독립이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이스라엘의 허락도 필요 없다. 모든 부품을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다. 전략적 자주권을 확보한 것이다. 폴란드 FA50 사례를 생각해보자. 6개월 지연됐다. 미국 승인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우위다. 미국산과 이스라엘산은 너무 비싸다. 대당 3천억 원이다. 한국산은 800억 원이다. 4분의 1 가격이다.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게는 충분하다. 동남아시아를 보자. 그들은 최고 성능을 원하는 게 아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원한다. 한국산이 딱 맞는다. 폴란드는 FA50을 48대에서 96대로 늘렸다. 필리핀은 12대에서 36대로 늘렸다. 왜 그랬을까?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을 선택할 것이다. 셋째, 전략적 자유다. 미국은 동맹국에게도 까다롭다. 기술 유출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핵심 부품은 절대 안 판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수출 제한이 없다. 물론 적대국에는 안 팔겠지만 우방국과 중립국에게는 열려 있다. 이게 한국의 가장 큰 무기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리나베이의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이 요동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독점이 깨졌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 저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향후 전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국 방산 수출이 급증할 것이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은 170억 달러였다. 2025년은 아직 집계 중이지만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SAR 반도체 국산화로 인해 2026년에는 300억 달러, 2027년에는 400억 달러까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이 폭발할 것이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동도 주목할 만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문의를 해왔다고 들었다. 둘째,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독점을 잃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수출을 제한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굴복할 가능성은 낮다. 이미 독자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협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가 긴장할 것이다. 그들은 한국 무기가 자국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다. 특히 동남아시아가 한국산으로 무장하면 중국에게는 위협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폴란드와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을 대량 도입하면 러시아의 군사적 우위가 약해진다. 그들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넷째, 기술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의 30cm급 해상도를 20cm, 10cm로 개선해야 한다. 기술은 멈추지 않는다. 계속 진화한다. 한국이 계속 앞서가려면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SAR 반도체 독자 개발은 역사적 사건이다. 무기 수출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방산 강국이 됐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넘어섰다. 통합 생산 체계는 세계 유일이다. 3개월 긴급 양산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방산의 진짜 시대가 시작됐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LIG 넥스원 SAR 반도체 독자 개발 조사 보고서. 부제를 추가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24일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기술을 개발했을까? 하지만 보고 나니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장관님.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 박사, 보고서 잘 받았네. 놀랍군. 한국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국산을 검토해야겠어. 회의를 소집하겠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싱가포르뿐만이 아닐 겁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에 문의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리나베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3주 전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제약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독점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시대 말이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까요? 저는 기대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계속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24일간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독립을 쟁취하고 강국으로 도약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방산 강국이 됐나요?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SAR 반도체 독자 개발이 시작이었죠.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계속 놀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